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다라고 한다면 안전벨트를 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겠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반드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보통 배당주를 추천하면서 저도 배당주를 모아가고 있지만 지금 같은 위기에는 누가 더 반등을 크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술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오늘 국내판 S&P 500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를 투자하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은 분명히 흔들린다라는 관점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시장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지 않고 반등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어떻게 현명하게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답까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바로 104%의 관세였습니다. 뭐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도 않지만 일단 흘러가는 양상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중국과 미국의 치킨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보니까 누구 하나 쉽게 포기하거나 자존심을 굽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자 영원히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급락이 왔을 때 다시 회복하는 관점에서 적게는 3개월 그리고 많게는 뭐 1년, 2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봤거든요. 실제로 3개월 정도를 예상하시고 분산 투자해서 시장에서 가장 싸게 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자, 104%를 두드려 맞은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오늘 낮에 미국채를 대량 매도하면서 응수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채를 보유하는 전 세계 국가 순위를 보게 되면 25년 1월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 일본이 1위고요. 2위가 중국입니다. 자, 관세를 놓고 살펴보면은 미국과 중국에서 어느 국가가 파워가 더 세냐 하면은 중국은 미국한테 게임이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산 상품들의 수입을 많이 하진 않지만 중국에는 미국산 상품들의 의존도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관세로서는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꺼낸 카드는 바로 미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거였습니다. 실제 미국은 여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많은 레포트를 찾아봤을 때 미국채에 대한 얘기가 있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다루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 미국채에 대한 이 대량 매도 이슈를 어제나 그저께 정도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 충격이 더 컸다라는 사실인 건데 TLT, 미국의 20년 이상 장기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꼽히는 자산이 4.9%나 하락했고요. 여기 3배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은 무려 주간으로 14%나 빠졌습니다.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지금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미국에서는 실제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더 부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이 카드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 부담해야 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해야 될 부채율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자율이 급등하게 되고요. 경기가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학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금리 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가 상승이 같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자, 금리 인하를 카드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가장 곤란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개를 하나를 부딪히기 전에 누가 하나를 꺾어야 되는데 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한 3개월에서 길게는 더 본다라는 것이 전 세계 IB들의 어떤 그런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뭐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 결과는요. 자, 보세요. 표준 편차입니다. SPY가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S&P 혹은 뭐 일반적인 정규 분포를 가정한다라고 봤을 때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표준 편차의 그림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거는 시장이 왜곡됐다라는 겁니다. 지난 5일 동안 S&P는 10.55% 빠졌습니다. 지금 더 빠지고 있기는 한데 한 12%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뭐 경제학자가 무슨 소용이고 애널리스트가 무슨 소용이며 뭐 IB가 무슨 소용이겠냐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 두 명에서 붙어버리니까 시장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그래서 패닉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일주일간의 표준 편차니까 조금 더 시기를 늘려 볼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주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관성의 법칙 그리고 탄력성의 법칙 대충 느낌은 오실 건데 자, 보세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요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예를 든 종목인데요. 자, 이 두 놈이 보통 실패의 원인입니다. 요렇게 급락하다 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관성의 법칙,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탄력성의 법칙입니다. 근데 자, 이런 종목들 언젠가는 반등하고요. 항상 느끼셨겠지만 우량주들은 이런 때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단단하게 보이던 종목들이 급락하게 되면은 이게 무섭게 떨어질 것 같고 더 한 방향으로 무너질 것 같지만 결국 남들보다 싸게 사야 이기는 게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공포를 딛고 사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올라갈 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반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지만 하나 포인트는 그냥 무작정 사는 것이 아니라 표준 편차로서 통계적으로 가장 쌀 때 사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이런 시장에서 믿을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낮은 평균 단가입니다. 애널리스트도 아니고요, IB도 아닙니다. 제도권 주식 분석도 아니고요. 결국 워렌 버핏처럼 낮은 평균 단가에서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은 결국 수익을 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갈아타는 기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단 말이죠.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그럴 때 나중에 뭐가 더 많이 올라오겠냐라는 겁니다. 실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이런 거 70% 80%씩 빠졌습니다. 자, 근데도 못 파는 이유는요, 아까워서예요. 마이너스 70% 찍혀있는 거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올라올 때 뭐가 더 많이 올라오겠냐라고 한마디 해버리니까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국내 장을 갈아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려도 어디에 물려라? 미국장에 물려라 라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S&P 500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얼마나 자주 오지 않는 기회냐라고 한다면 2015년부터 S&P 차트거든요. 보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10%씩 빠진 때가요. 물론 일봉은 아니고 주봉이거든요. 주간으로 빠진 것을 좀 보면 사실 일봉은 왜곡되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 주봉은 약간의 그래도 추세를 좀 유지할 만큼 하락폭이 좀 지속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코비드-19 때고요. 그 다음에 오늘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0년에 딱 두 번 있었던 게 바로 마이너스 10%가 주간으로 빠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수 신호라고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가 RSI 상대적으로 얼마나 투매 세력이 많았느냐라고 봤을 때 이때가 RSI가 30m로 떨어졌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공포스러웠습니다. 주간으로 30% 빠진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 반등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 기준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급등 직전 수준까지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엔비디아 작년 한 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이 파란색이 실제로 S&P가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고요. 자, 10% 추가된 게 요 초록색, 10% 하락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 지금 2025년에 실제 차트거든요. 좀 보면은, 자, 1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기 직전으로 돌아간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못 사서 아쉽네, 뭐 그때 살 걸 하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당주를 너무나 좋아하는 제도권 주식 분석이지만 사실 빠졌을 때는 배당주를 사 모으는 것보다 조금 더 기회를 보면서 이 비행기를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안전벨트를 꼭 메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액션을 좀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자, 시장이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과 일주일 사이에 우리 10% 빠졌거든요. 자, 근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우리가 스파이를 1년 동안의 표준 편차를 나타내보면 12.55입니다. 1년 동안에 위로 12%, 아래로 12% 움직이는 게 표준 편차인 건데, 자, 일주일 만에 12%가 빠진 거죠. 그리고 변동성도 한번 볼까요? 15%씩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건데, 이게 15%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에요. 하루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살펴보면은 표준 편차를 바탕으로 봤을 때 68.3%의 확률로 위로 1.2, 아래로 1.2 움직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그마를 뜻하는 거거든요. 정규 분포를 가정했을 때 여기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의 데이터? 68.3%의 확률로는 1.2%, 얘를 2배를 곱하게 되면 2.4 아니겠습니까? 위로 2.4, 아래로 2.4 움직이는 확률은 95.4%입니다. 그러니까 100번 중에 95.4번은 위로 2.4, 아래로 2.4 범위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릴 건데요. 나는 조금 더 자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68.3%의 확률에 기대서 1.2%가 빠지면은 매수하는 전략을 세우시고요.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95.4%의 확률이니까 2.4%보다 더 많이 빠지면은 사겠다라는 전략 두 가지로 내가 가장 싸게 사는 그런 원칙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실제로
그 저가 매수라는 전략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빠진 게 저가 매수인지를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2000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를 살펴보면요, 하루 변동성은 1.2%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얼마의 확률로? 68.3% 확률로. 이거를 벗어나서 지금처럼 하루에 4%씩 5%씩 빠지는 거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곱하기 3배 하면은 3표준 편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100번 중에 4번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기다리고 매수를 기다리는 것은 또 비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95.4%의 확률을 믿으시고 여기서 싸게 사면은 거의 대부분 최저가로 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정도를 일단 목표로 세우시고요. 추후 시장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내가 번 인컴 혹은 내가 번 배당의 커버드 콜, 뭐 프리미엄 이런 것들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슈드를 계속해서 모아가지만 이럴 때는 분명히 이런 S&P 500과 나스닥을 사모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요, 실적이 아주 이상이 없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것들 혹은 브로드컴, 엔비디아 같은 것들 S&P 500을 구성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넷 인컴 마진 혹은 뭐 그로스 프라핏 마진 같은 거를 보면은 58.14, 30.68입니다. 순 수익이 30원 남는다라는 거고, 100원을 팔면 순 수익이 18원 남는 거고요. 순 수익이 33원 남는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 없겠죠.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많이 빠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마진율이 나쁘지 않은 숫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남긴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크게 이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해보면 앞서 S&P 500을 잘 사모아야 된다. 3번 혹은 5번 혹은 뭐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나눠 사셔야 된다. 평균 단가가 가장 큰 무기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무너져서 미국이 망한 적은 없잖아요. 무조건 회복이 되는데 결국 기간 싸움인 거고, 기간을 나누어서 잘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돈이 계속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1억당 100만원씩 손해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지금 S&P 500을 비교해보면 결국 뭘 사야 되냐라는 문제인 건데, 타이거와 S&P 500 에이스 거를 비교해보면 같은 날 상장했거든요. 2020년 8월 7일 주가 보십시오. 1% 차이 나가는 거거든요. 180원 차이 나는 겁니다. 무려 1%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여지가 없이 에이스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싸지 않습니까? 0.0006 이런 것들 해보면 60원, 600원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0%에서 1%까지 차이는 이 호가를 다 먹어야 될 정도로 큰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0.00 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 번 잘못 사면, 한 번 비싸게 사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000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수익률이 좋은 걸로 사시면 됩니다. 에이스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얼마나 싼 거냐면, 지금 보시면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 추이를 보면 메타는 14% 싼 거, 마이크로소프트는 15% 싼 거, 아마존 22%, 뭐 알파벳, 구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다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주를 조금 떨어졌다고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종목을 일단 이런 시장이 흔들릴 때 더 길게 가져가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시장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데 103일 정도 걸렸다라는 걸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또 되실 거예요. 버티시는데 아무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와 타이거를 비교해 봤을 때 호가를 보세요. 현재가를 보면 10,000원이거든요. 얘는 10만원입니다. 유동성, 내가 만약에 5만원이 있다라고 치면은 살 수 있거든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에이스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밀한 유동성에서도 분명히 디테일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부양하는 정책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게 뭐예요? 바로 액면 분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싼 것들을 일단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분할 매수 그리고 낮은 곳들을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S&P 500을 2007년부터 연간으로 나타낸 차트이거든요. 심지어 2년 연속 빠진 적도 없어요. 그냥 묻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공포를 기회로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S&P를 모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뭐 힘을 좀 드리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대응하는 전략들 에서 ETF들이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